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지금 방금 교회 갔다 오고, 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좀 논평을 좀 해볼까. 논평이라기보다도, 과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논평을 좀 해볼까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하고 오늘 저녁에는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전에 제가 이제 교회 갔다가 차 한 잔 이렇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서 제가 우리 목사 김영우 목사라고 총신 쪽에 나온 적은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총신 합동측 교회 이제 가까운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그쪽 교회에 다니고 저도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또 설교할 때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도 하는데 제가 우리 김영우 목사 교회 이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제 우리 강동구하고 미사 쪽 붙어 있어가지고 해림교회라고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도 듣고 또 나름대로 또 내용을 은혜도 받고 또 서로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오늘 김영우 목사 설교가 요셉 총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최근 어수선한 그런 시국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금 탄핵을 어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사실 윤석열 씨 뒤에는 김건희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페북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아하방 시대 때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를 하면서 또 국정기관에 많은 그런 이슈 또 논란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방송을 키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지도자감으로서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이네 국힘당이네 어떤 그런 것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 주제가 창세기 45장을 얘기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43장에 요셉의 손에 간수장의 모든 일들을 죄인과 간수장의 관리를 요셉 손에 하나님께서 맡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요셉 손에 그 일을 맡겠다라고 했을 때 나라의 국정을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제가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아마 청소년들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셉에 대한 차기 대한민국의 리더작감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설교 주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용을 오늘 들으면서 그분의 설교 중에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차기 리더작감의 기준은 첫째,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 굳건한 신앙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덕목이 있는 자. 네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차기 대통령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영호 목사와 오늘 상당히 뭐 대부분 보통 설교를 그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탄핵도 있고 어제 또 탄핵도 있었고 해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특별하게 요셉 총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차기 리더자가 어떻게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하면서 인맥이나 뭐 고향 같은 고향이네 같은 뭐 학교 선후배네 그런 걸 절대 기준을 삼지 말고 그 사람의 출중된 인물 기준점을 보고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첫째는 신앙을 굳건히 가진 자, 굳건한 신앙을 가진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이겠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덕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기준을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걸 오늘 방송 주제로 삼을까 하다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방송을 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기준을 봤을 때 신앙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한다 하면 이 대표는 좀 더 주일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에 주일날 엉뚱한 듯 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까운 교회든 그 교회 순방이든 어떤 예배를 종교를 가진다는 건 중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한테 좋은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혜와 명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지혜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하거든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가려서 하거든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처신을 잘 하는 그런 지혜를 좀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명철도 이 대표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스마트하다. 아주 두뇌가 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은 한 99%, 98% 주고 싶고요. 다만 신앙이 굳건한 자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 50%밖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덕목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표는 싫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쌍욕이라든가 뭐 또 욕설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거기에 따른 그 범죄가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뭐 범죄 피의자다 뭐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어떤 덕목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이 대표가 다양한 사람들 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또 전문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이 대표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덕목에 대해서는 한 80%, 70%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행보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그 애국심의 문제는 한 90% 정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그 윤창중 씨라고 윤칼세 그 유튜브에서 이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그 요청을 하는 바라는 그런 사항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표는 차기 리더자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보수 세력을 냉정하게 다 일벌백계 하지 않고 좀 더 끌어안으라. 보수의 성향을 이해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보수 세력
그러니까 소위 그 진보, 지금 이 대표는 사실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거든요. 보수이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보적인 그런 당에 속해 있죠. 물론 뭐 민주당이 진보당은 아닙니다. 보수당이라고 저는 보는데, 윤창정 씨는 기존의 보수 세력을 아주 무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좀 더 끌어안고 가라. 보수와 같이 협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정치를 같이 협세해서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윤창준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과거에 그런 잘못된 점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윤석열 씨와 그 외에 그 뒤에 따르는 그 추종 세력들, 지금 극우 꼴통 보수들, 유튜버들, 또 극우 꼴통 그러니까 우경화되어 있는, 아주 지나친 우경화되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 내지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2차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제2의 윤석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적인 선제적인 시스템을 저는 마련을 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 대표에게 양면적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차기 내년 4월이나 뭐 늦으면 6월에 이제 대선 선거를 하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돼서 그게 인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은 이제 뭐 구속 수감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만큼 어떤 따르는 그와 같은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00%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김영우 목사가 얘기했던 과 그 기준에 의해서 첫째, 좀 굳건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 김혜경 여사도 기독교인이고 뭐 교회 반주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반주자로서 섬겼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일반 성도인데 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뭐 이찬수 목사 교회에도 나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굳건한 신앙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제 주일날 교회 최소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신앙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좀 더 굳건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지금 덕목은 열심히 지금 이 대표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덕목적인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80% 점수를 줬고요. 그다음 지혜와 명철은 95% 이상 저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기준은 한 7, 8% 이상이라고 저는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그만한 사람이 지금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뭐 견주업을 해볼 만한 인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게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떤 서사적인 그런 역경과 고난과 히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스펙을 지금 다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교회를 나가는 그 목사도 뭐 거기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도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추정을 해서 보면은 지금 리더자라고 하면은 이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오늘
요셉 총무를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주제가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설교의 내용을 주제를 가졌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 정치에 있어 혼란스러운 정치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주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온 국민이 뭐 어떤 불평등이 없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좀 만들어 가자. 그게 소위 이제 대동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우호적이다. 기존에 있는 뭐 김장한 목사나 뭐 그런 이상한 나이 든 사람 아주 꼴통들 저는 김장한 목사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는 잘하고 그 와이프가 미국 사람이지만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우경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반공주의 사람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일부 뭐 명성교회 뭐 누구 뭐 그런 김사만이나 다 그런 꼴통들 뭐 사랑의 그 오 목사 그런 사람들 다 이게 정치적인 꾼들입니다. 꾼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이 도덕적인 양심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하방 시대 때 지금 이세벨과 같은 그 건진법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정권을 뒤에서 조종하고 용산도 청와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결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통해서 이런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입장에서 아마 오늘 설교도 우리 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여태까지 제가 들으면서 이런 그 정치적인 내용은 오늘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그 성소수자 문제 그러니까 동성연애 입장, 동성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성경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약자기 때문에 약자를 우리가 더 지원하고 보호를 해야지만 그들이 어떤 특별한 권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성경적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또 협력을 해주고 또 도와줘야 할 그런 그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더 일반 사람들 권한 위에 올라 있어서 권한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같은 입장도 더 똑같은 입장을 저는 갖습니다. 제가 뭐 보수적인 성격일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은 그 아젠다적인 부분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특별히 방송 녹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봤을 때는 참 좋은 4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 굳건한 자, 저도 그 기준 같은 그 기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거든요. 대통령 리더자라고 하면은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목을 가진 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아주 존경스럽고 후닥한 덕을 가진 자가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제 그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윤창중 씨도 기존의 보수들의 세력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협력의 대상으로서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좋은 의견을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렇게 수용을 해둘라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번에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공식적으로 그 인칼세 방송에서 그 공식적으로 요청을 그 윤창중 씨가 했습니다. 이 대표한테요. 이재명 대표한테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좀 해둘라. 기존의 보수와 같이 그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고 의견의 토론의 장으로 같이 끌고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창중 씨 얘기도 그 애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뭐 짧게 한 20분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대한민국의 지금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6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그 최종 판결을 60일 안에 한다고 그래요. 심의를 해서 최종 그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달인가요? 두 달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 대통령 선거를. 그러면 늦어도 4월에나 5월, 3월 말, 그러니까 4월, 5월 달 아니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이런 내란 혐의가 굉장히 확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윤석열 씨는 구속 수감되고 거의 재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은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4월에서 5월 정도면은 대통령 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해서 이제 국힘당은 굉장히 뭐 지금 시기에서는 이재명밖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윤창기 씨든 누굽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된 권동 누구야 누구요?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네. 그런 사람들은 다 아직 천천히 더 끌고 가자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가 좋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표를 누구를 찍게 할까라고 기준을 봤을 때 분명하게 네 가지 기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찍어야 한다. 첫째, 신앙. 신앙이 아주 견고한 자, 신앙을 정확하게 갖춘 자. 두 번째,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세 번째는 덕목이 있는 자. 네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자. 그 네 가지 덕목을 갖췄으면은 많은 보수 세력들이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교회에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담임 목사 김 목사가 저우 같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대의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또 성경의 창세기 45장을 얘기하면서 요셉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정치,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누가 돼야 하나, 어떻게 돼야 하냐, 그 기준점을 얘기했을 때, 저도 굉장히 100% 거의 뭐 99% 제가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내심 옛날 김영삼 대통령도 뭐 장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명박이는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했죠. 거짓말쟁이 했죠. 이명박이가. 네. 쥐새끼 같이 생겨가지고 좀 장로라고 해서 그런 가짜 장로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이명박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 생각도 앞으로 지금 몇 개월 이제 안 남았는데 차기 대통령감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좀 더 차기 대통령감은 그런 어떤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찍었으면 좋겠다. 같은 고향 선배네, 같은 고향 사람이네, 아니면 지인이네, 아니면 고등학교 선배네, 그런 어떤 학연과 지연, 혈연 그런 거에 열매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은 좀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진 게 표를 잘못 뽑아서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힘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지도자, 정말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도자를 좀 뽑았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 생각했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저는 이런 기준점으로 뽑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혹시라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나름대로 조용히 생각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는 한 5, 6개월, 한 4개월, 5개월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 시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뽑아야 할 것이냐, 그 한 표 한 표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방송을 키면서 좀 이렇게 같이 얘기 좀 나눴습니다. 저는 뭐 제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는 표를 찍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좋은 주제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